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한때는 거의 잊혀졌던 기술이죠. 바로 원자력의 아주 놀라운 부활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 오래된 에너지가 미국의 미래를 완전히 새롭게 쓰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화면 한번 보시겠어요? 이 작은 구미베어 크기의 우라늄 펠릿 하나가요. 자그마치 140배럴의 석유와 똑같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어마어마한 에너지 밀도죠. 바로 이 엄청난 잠재력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아니, 이렇게 강력하고 심지어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기까지 한 에너지원이라는데 도대체 왜 우리는 이걸 제대로 써먹지 않고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첫 번째 섹션 제목에 있습니다. 서류 작업에 묻힌 기적. 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이 끝없는 규제의 벽이 어떻게 이 대단한 기술의 발목을 꽉 잡고 있었는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분기점은 1974년, 바로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가 설립된 해인데요. 그 이전에는요, 무려 133개의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NRC가 생긴 다음 50년 동안은요, 딱 2개, 단 2개만 추가됐습니다. 이건 거의 완벽한 정체 상태였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NRC가 승인한 새로운 원자로 설계,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로, 0.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규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요. 이 말도 안 되는 규제를 상징하는 별명이 바로 제로 바나나 규칙입니다. 이게 뭐냐면 알라라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한 낮게라는 뜻인데 이게 너무너무 엄격해서 글쎄요, 우리가 그냥 바나나 하나 먹을 때 자연스럽게 쬐는 그 아주 미미한 방사선 양조차도 허용이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러니 사실상 새로운 원전 짓는 건 그냥 불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드디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두 번째 섹션, 위대한 원자력 해빙기로 넘어가 보죠. 꽁꽁 얼어붙었던 이 바닥에 마침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한 그 전환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행정명령이 50년 동안 꽉 막혔던 혀를 뚫어주고 있습니다. 목표는 2050년까지 원자력 규모를 무려 4배로 늘린다. 복잡했던 인허가 기간은 18개월로 확 줄여버린다. 그리고 심지어 그 논란 많았던 제로 바나나 규칙까지 다시 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이건 명백한 정책의 대전환,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발라 아토믹스 창업자의 말처럼요. 문제는 더 이상 정책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엔지니어링의 영역이죠. 자, 그러니까 규제라는 큰 벽이 허물어지니까 이제 혁신가들 앞에는 또 어떤 새로운 도전 과제가 나타났을까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섹션, 새로운 연료를 찾아서입니다. 와, 규제라는 정말 큰 산을 하나 넘었더니 이번에는 붕괴된 국내 연료 공급망이라는 또 다른 거대한 장벽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우선 연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죠. 광산에서 우라늄 광석을 캐서요. 이걸 가스로 만들고 원심 분리기로 휙휙 돌려서 농축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라믹 펠렛 형태로 구워내는 이런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넛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2023년 기준으로요. 미국 원자료 연료의 99%가 수입산이었습니다. 국내 생산은 고작 1%. 근데 더 심각한 건 그 수입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국가 에너지 안보를 그냥 남의 손에 맡겨놓은 거나 다름없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HLU, 고순도 저농축 우라늄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차세대 소형 원자로에 꼭 필요한 말하자면 고급 휘발유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대규모로 제대로 생산하는 나라가 지금은 러시아랑 중국밖에 없다는 겁니다. 와, 국내 공급망이 없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 딱 와닿으시죠?
하지만 위기는 곧 기회라고 하죠. 자, 네 번째 섹션입니다. 바로 이 연료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하게 뛰어든 우리 이야기의 영웅들, 미국의 새로운 원자력 거인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이 회사들이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먼저 제너럴 매터는 우라늄 농축계의 스페이스X가 되겠다는 포부로 해일료 생산에 뛰어들었고요. 스탠더드 뉴클리어는 원자력계의 스탠다드 오일이 되겠다는 어마어마한 목표로 연료 제조에 나섰습니다. 이 비유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스탠더드 뉴클리어가 만드는 게 바로 이 TILR소 연료라는 건데요. 이게 정말 혁신적입니다. 작은 우라늄 알갱이를 여러 겹의 세라믹 갑옷으로 단단히 감싸서 절대 녹거나 깨지지 않는 조약돌 형태로 만든 연료예요. 원자력 안전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죠. 한 원자력 기업가의 이 말이 티라이소가 얼마나 대단한지 딱 보여줍니다. 티라이소를 쓰면 모든 연료 입자 안에 돔을 설계한 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에는 원자로 전체를 감싸기 위해 거대한 콘크리트 돔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돔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연료 알갱이 하나하나에 다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와, 이러니 더 이상 거대한 경락 건물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심지어 미국 에너지부조차 이 트리소를 지구상에서 가장 견고한 핵연료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이 기술의 가능성을 믿었던 스탠더드 뉴클리어 팀은요, 투자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에도 무려 8개월 동안 월급도 못 받으면서 회사를 지켜냈다고 해요.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가장 걱정하시는 그 문제, 바로 폐기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섹션, 폐기물 문제 해결하기인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이 문제는 이미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난 60년 동안 미국에서 나온 모든 핵 폐기물을 다 모아도 축구장 하나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문제의 규모가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혁신가들은 폐기물을 그냥 쌓아두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걸 새로운 자원으로 바꾸고 있어요. 오클로 같은 회사는 한 번 쓴 핵연료를 다시 에너지로 만드는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요. 딥 아이솔레이션은 석유 시추 기술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지하 아주 깊숙한 곳에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묻어버리는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을까요? 여섯 번째 섹션, 제2의 원자력 시대입니다. 다시 활기를 띤 원자력의 미래가 얼마나 희망적인지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1973년에 말이죠. 미국은 원자력 발전소 1000개를 짓겠다는 정말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그 꿈은 좌절됐지만 오늘날 혁신가들은 1000개의 마이크로 리액터, 그러니까 아주 작은 소형 원자로를 짓기 위해 다시 한번 달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그 원대한 야망이 이제는 현실적인 목표로 부활한 거죠. 제2의 원자력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바닷물을 마실물로 바꾸고 척박한 사막을 녹지로 만들고 재난 지역에 즉시 전력을 공급하는 그런 미래가 바로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새로운 시대를 과연 누가 만들어갈까요? 그 주인공은 바로 이 대담한 혁신가들, 그리고 이들의 도전을 지켜보고 응원하는 우리 모두가 아닐까요?